네, 당신은 모든 걸 제대로 했습니다. 토양 검사도 했고 퇴비도 넣었고 심은 나무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들은 시들거나 더 심하게는 죽어버렸습니다. 원예센터에서는 늘 똑같은 뻔한 답을 줍니다. 토양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점토가 너무 많다, 모래가 너무 많다, 돌이 너무 많다, 너무 축축하다, 너무 건조하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나무는 수백 년간 이탈리아 산간 마을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채소밭도 못지탱할 정도로 얇고 돌투성이인 산비탈 토양에서 자라면서 말이죠. 백년초 선인장은 다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순수한 사막 모래에서 달콤하고 즙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 가진 바로 그 조건에 맞게 태어난 나무들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심으라고 들었던 나무 종류였습니다. 오늘은 척박한 토양을 그저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호하는 과일나무 10가지를 소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마당의 그 골칫거리 구석에 딱 맞는 정답이 될 수도 있는 보너스 생존왕 3종도 준비했습니다. 10위. 초크베리 아로니아.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땅 혹은 콘크리트를 걷는 것 같은 다져진 흙을 가지고 있다면 초크베리는 그런 곳에서 그냥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정원 흙에서보다 더 잘 자랍니다. 북미 동부의 습지와 바위투성이 숲 가장자리가 원산지인 이 억센 낙엽관목은 USDA 존 삽 9구역에서 잘 자라며 혹독한 겨울 추위와 복숭아 나무라면 한철 만에 죽어버릴 물기 많은 점토질 흙 모두를 대수롭지 않게 견뎌냅니다. 맹지든 방그늘이든 잘 자라고 토양 pH에도 완전히 무관심해서 산성 토양에서도 약알칼리성 토양에서도 똑같이 잘 자랍니다. 진보라색의 작은 열매는 그 자체로는 상당히 시지만 북미에서 재배되는 과일 중 손꼽히는 항산화 농도를 지니고 있고 여러 영양 연구에서 블루베리보다도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크베리는 완전한 자가수분 식물이라 한 그루만 심어도 열매가 가득 열리지만 두세 그루를 가까이 심으면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성목 한 그루가 매년 4-9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시럽 잼주스로 만들면 특유의 신맛이 부드럽게 순화되어 중독성 있는 맛이 됩니다. 몇 년째 애물단지였던 축축하고 낮은 땅이 있다면 초크베리는 그곳을 슈퍼푸드 수확 기지로 바꿔줄 것입니다. 에누주에서 정원을 가꾸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USDA 존을 꼭 확인하세요. 구역을 벗어나 심는 것이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가장 흔한 이유니까요. 토양과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9위 리치플럼. 대서양 연안, 바람에 시달리는 순수 모래 언덕을 상상해보세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소금기 섞인 물보라, 표토라고 할 것도 거의 없는 땅, 혹독한 바람 노출. 리치플럼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진화했고, 그래서 일반 자두 과수원이라면 초토화될 조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냅니다. USDA 존 379구역에서 잘 자라는 비치플럼은 순수한 모래토양, 해안의 소금기, 대부분의 과일나무를 시들게 할 가뭄 스트레스를 모두 견뎌냅니다. 키 큰 나무가 아니라 낮고 옆으로 퍼지는 관목형이라 바람이 심한 노출된 마당의 안성맞춤입니다. 늦봄에는 새하얀 꽃구름이 만발해 사방에서 수분 매개자를 끌어들이고 늦여름이 되면 진보라에서 붉은빛을 띠는 작은 자두가 나무를 뒤덮습니다. 진하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해안 지역의 별미잼 재료가 됩니다. 안정적인 타가 수분을 위해 서로 다른 두 품종을 심는 것이 좋으며 일단 자리를 잡으면 성목 두 그루가 매년 6.8-11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 후에는 관계가 전혀 필요 없고 오히려 사람의 손길 없이 방치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당이 순수 모래땅이거나 바람에 계속 노출되어 있거나 도로 근처라 염분 유출로 다른 식물이 죽어나가는 곳이라면 리치플럼은 그 약점을 해안가 수확물로 바꿔줍니다. 8위 구미베리 뜰보리수 계열. 대부분의 과실관목은 해마다 토양에서 영양분을 빼앗아 서서히 흙을 고갈시킵니다. 구미베리는 정반대입니다. 사촌뻘인 시베리, 호로파처럼 구미베리도 질소고정 식물이라 뿌리옥에 사는 특수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직접 끌어와 토양에 저장하면서 열매도 맺습니다. 즉 심는 동안 오히려 그 땅을 개선합니다. USDA 존 4구구역에서 잘 자라는 구미베리는 척박하고 돌 많고 영양분이 부족한 흙을 견뎌내며 가뭄과 가끔의 침수 모두에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이런 유연성을 갖춘 과실 식물은 거의 없습니다. 은빛 반점이 있는 작은 붉은 열매는 초여름, 다른 대부분의 과일보다 일찍 익으며 독특한 새콤달콤한 맛과 방울토마토와 비슷한 식감을 지닙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도 훨씬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구미베리는 대체로 자가수분이 가능하지만 근처에 한 그루를 더 심으면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성목 한 그루가 매년 4.5-6.8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워낙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라 심은 지 2-3년 만에 첫 본격 수확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부실한 토지 이용으로 지친 돌투성이 흙을 가지고 있다면 구미베리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흙 자체를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7위 팽나무 해크베리. 이 나무를 과일나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목록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북미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팽나무는 대륙에서 가장 억센 나무 중 하나로 USDA 존 2구 구역에서 잘 자라며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조건을 견뎌냅니다. 무거운 점토, 다져진 도심 토양, 알칼리성 흙, 가뭄, 침수, 심지어 상당한 대기오염까지도 불평 없이 뚫고 지나갑니다. 다른 것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버려진 공터나 돌투성이 강둑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나무를 뒤덮는 작은 주황빛 붉은 열매는 완전히 익으면 놀랍도록 달콤한 대추야자 같은 맛이 나며 유럽인 정착 이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의 실제 식량원이었습니다. 씨앗까지 통째로 갈아 반죽으로 만들어 영양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성목 팽나무 한 그루는 좋은 해에는 22kg을 훌쩍 넘는 엄청난 수확량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식용인 줄도 모르고 새들에게 다 내줍니다. 완전한 자가수분 식물이며 약재 살포도 토양 개량도 자리 잡은 후에는 별다른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다져진 척박한 흙을 가지고 있다면 팽나무는 그 죽은 공간을 이웃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저관리 고수학 식량원으로 바꿔줍니다. 6위, 낭킹체리 옥매. 늦봄 서리 때문에 매년 복숭아나 살구 꽃이 다 죽어버렸다면 낭킹체리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동시에 그 나무들이 절대 견디지 못했을 토양 조건까지 감당해냅니다. 중국 북부와 몽골의 척박한 바위지대가 원산지인 이 작고 내한성 강한 관목은 USDA 존 우칠 구역에서 잘 자라 매배 가능한 과실식물 중 가장 서리에 강한 축에 속합니다. 건조하고 돌 많고 척박한 흙을 쉽게 견디며 오히려 지나치게 비옥하고 개량이 잘 된 정원흙에서는 열매보다 잎만 무성하게 자라 성적이 더 나쁩니다. 맑은 붉은색 체리는 일반 체리보다 작지만 생으로도 말려서도 저장식으로도 훌륭한 강렬한 새콤달콤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타가 수분을 위해서는 최소 2그루가 필요하지만 자리를 잡으면 2그루가 합쳐 매년 6에 8, 9kg의 인상적인 수확량을 낼 수 있으며 심은 지 2, 3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재 살포도, 기본 정지 작업 이상의 전정도, 뿌리를 내린 후 추가 관수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혹독하고 추운 기후에 척박하고 돌 많은 흙을 가진 곳에서 일반 체리나무가 계속 실패했다면 낭킹 체리는 바로 그 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억센 대체품입니다. 5위, 체리자두, 만다린 멜론베리라고도 함. 이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과일나무 중 하나이며 그 능력을 알고 나면 왜 아무도 이 나무 얘기를 하지 않는지 의아해질 것입니다. 뽕나무과에 속하며 동아시아 산악지대가 원산지인 채 열매는 USDA 존 아이브 구구역에서 잘 자라고 대부분의 과수원 나무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점토, 배수 불량, 알칼리성 토양을 견뎌냅니다. 도시 오염과 다져진 흙에도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해 까다로운 주거지 부지에서도 진정으로 저평가된 선택지입니다. 열매 자체는 가시가 있는 붉은빛 뽕나무 열매처럼 생겼고 맛은 흔히 무화과와 수박을 섞은 듯하다고 표현됩니다. 달콤하고 즙이 많으며 일반 마트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맛입니다. 매년 채나무는 보통 자웅이주라 열매를 맺으려면 수나무와 암나무가 모두 필요하지만 일부 현대 접목 품종은 자가수분이 가능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목 암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잡으면 매년 13.622, 7kg이라는 인상적인 수확량을 낼 수 있습니다. 화학 투입물이 전혀 필요 없고 방치해도 매우 강합니다. 이웃들이 그게 대체 뭐냐고 물어볼 만큼 진짜 희귀한 것을 찾고 있고 흙이 까다로운 점토나 알칼리성이라면 애니채 열매는 이 목록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나무들이 억세다고 생각했다면 다음에 나올 나무들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상위 4위 안에는 순수한 모래에서 열매를 맺는 사막의 생존자와 완전히 죽은 땅을 되살리는 재조림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만큼 척박한 토양에 강한 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4위, 뜰보리수. 오테몰리브. 이 나무는 일부 지역에서는 왕성하게 퍼져나가 침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소 논란이 있는 평판을 가지고 있으니 심기 전에 반드시 지역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농업적으로 볼 때 이보다 억센 과실 식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에미베리, 시베리와 마찬가지로 뜰보리수는 질소 고정 식물이라 자라는 토양을 고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개선합니다. USDA 존 389역에서 잘 자라며 척박하고 침식되고 모래가 많거나 돌이 많은 흙을 거의 노력 없이 견뎌내고 죽어서 벗겨진 땅을 되살리는 토지복원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쓰이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가을에 익는 은빛 붉은 작은 열매는 완전히 익으면 놀랍도록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을 내며 토마토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리코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목 한 그루가 좋은 해에는 거의 놀라울 정도인 18, 27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 목록에서 거의 가장 많은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얘는 자가수분이 가능하고 관리도 거의 필요 없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 종종 심은 지 2년 만에 열매를 맺습니다. 심하게 훼손되거나 침식되거나 모래질이라 쓸모없다고 들었던 흙을 가지고 있다면 뜰보리수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를 시작하는 동시에 엄청난 연간 수확량까지 안겨줍니다.
3위, 버팔로베리. 북미 중서부의 척박하고 건조한 평원과 구릉지대가 원산지인 버팔로베리는 원주민과 초기 정착민들에게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곳에서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유가스데이의 존우팔 구역에서 잘 자라는 이 매우 억세고 질소고정 능력을 지닌 관목은 순수한 모래나 돌투성이 흙, 가뭄 조건, 혹독한 추운 겨울을 똑같이 잘 견뎌냅니다. 염분에도 놀라울 만큼 강해서 겨울철 제설 염분이 심하게 유출되는 도로 근처 부지에도 강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늦여름에 익는 시고 밝은 붉은색 열매는 크랜베리와 비슷한 강렬한 맛을 내며 전통적으로 젤리와 소스, 그리고 인디언 아이스크림이라 불리는 거품 낀 전통 디저트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버팔로베리는 자웅이주라 암나무 6989그루당 수나무 1그루가 필요하지만 자리를 잡으면 암나무 한 그루가 매년 4.59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 후에는 관수도 비료도 필요 없고 방치할수록 오히려 잘 자랍니다. 건조하고 돌 많고 바람이 심한 평원식 땅이 심었던 과일나무마다 무너뜨렸다면 버팔로베리는 그야말로 그런 환경을 위해 태어난 나무입니다. 2위, 백년초 선인장. 흙이 순수한 모래이거나 바위투성이 사막 땅 혹은 그와 비슷한 상태라면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애초에 논해입니다. 백년초는 예외 정도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위해 설계된 것에 가깝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건조 지역이 원산지인 이 상징적인 선인장은 USDA 존 91구역에서 잘 자라지만 내한성이 강화된 몇몇 품종은 존 4구역까지도 견디도록 개량되었습니다. 혹독한 여름 더위, 거의 강수량이 없는 환경, 풀한 폭이 지탱하지 못하는 순수한 모래나 돌투성이 흙 모두를 견딥니다. 흔히 투나라고 불리는 이 열매는 선명한 자홍색에서 주황색을 띠며 껍질의 작은 가시만 제거하면 달콤하고 살짝 멜론 같은 맛이 납니다. 백년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레인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 효과로 연구되어 온 인상적인 식이섬유 함량도 자랑합니다. 자가 수분이 가능하고 자리를 잡은 후에는 사실상 물이 전혀 필요 없으며 성숙한 패드 무더기 하나가 매년 6.83 몇 킬로그램의 열매를 거의 손대지 않고도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역 원예점에서 이미 가망 없다고 포기한 순수한 사막 모래나 자갈밭을 가지고 있다면 백년초는 그 정확한 불모지를 진짜 생산적인 수확지로 바꿔줍니다. 1위, 중국 밤나무. 이 목록의 1위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산을 지닌 나무로 흙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얇고 돌투성이 땅에서 아시아와 남유럽 전역의 산간 공동체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USDA 존 489구역에서 잘 자라는 중국밤나무는 실제로 척박하고 산성이며 배수가 잘 되는 돌투성이나 모래질 흙에서 가장 잘 자라고 오히려 비옥한 중점토나 알칼리성 흙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과일나무가 요구하는 조건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자리를 잡으면 놀라울 정도로 가뭄에 강하고 20세기 미국 밤나무 개체군을 초토화시켰던 밤나무 마름병에도 대체로 내성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시투성이 열매 껍질이 벌어지면서 윤기 나는 단단한 밤이 드러나는데 구우면 자연스럽게 달콤하고 감자와 비슷한 맛이나 도토리 같은 다른 야생견과의 쓴맛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영양학적으로 밤은 견과류 중에서 독특하게도 지방이 낮으면서 복합 탄수화물 함량이 상당해 일반적인 견과보다는 곡물에 가까운 영양 구성을 보입니다. 안정적인 타가 수분을 위해 최소 2그루가 필요하지만 다 자라면 2그루가 매년 22, 이 744.4kg이라는 놀라운 수확량을 낼 수 있습니다. 약재 살포도 필요 없고 자리를 잡은 후에는 관리도 최소한입니다. 가망 없다고 낙인 찍힌 얇고 돌투성이 산성 토양을 가진 땅이 있다면 중국 밤나무는 그 땅을 수십 년간 한 가족을 진정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다세대 식량원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약속드린 대로 가장 힘든 토양 상황을 위해 특별히 고른 보너스 생존왕 3종을 소개합니다. 첫째, 야생자두, 아메리칸 플럼. 북미 전역에 널리 분포하는 야생자두는 덤불을 이루며 자라는 억센나무로 USDA 존 389구역에서 잘 자랍니다. 척박하고 돌 많거나 점토질이 강한 흙을 쉽게 견디며 뿌리를 내린 후에는 놀라울 만큼 가뭄에 강합니다. 작은 붉은빛에서 자줏빛 자두는 일반 마트 자두보다 훨씬 달콤하고 풍미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훌륭한 잼과 저장식 재료가 됩니다. 수분을 위해 최소 2그루가 필요하지만 성목 한 쌍이면 매년 93.6kg을 쉽게 맺습니다. 아무것도 자란 적 없는 거칠고 웃자란 울타리 줄이나 돌투성이 비탈이 있다면 야생자두는 기꺼이 그 공간을 차지해 생산적인 곳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둘째, 산사나무 호손. 흔히 순수한 관상용으로만 취급받지만 사실 산사나무는 전통 약초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한 과실나무입니다. USDA 존 389구역에서 잘 자라며 다져진 점토와 돌투성이 흙, 도시 오염을 거의 불평 없이 견뎌냅니다. 호라 불리는 작은 붉은 열매는 사과와 비슷한 순한 신맛을 지녔고 전통적으로 젤리와 시럽, 그리고 심혈관 건강 보조 효과가 연구된 심장 보조 허브차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목 한 그루는 매년 6.81, 3kg의 좋은 수확량을 낼 수 있으며 자리를 잡은 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다져지고 방치되어 아무것도 뿌리내리지 못한 땅이 있다면
산사나무는 그 공간을 식량원인 동시에 마당의 진짜 매력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셋째, 하이브시 크랜베리. 이름과 달리 이것은 실제 크랜베리가 아니라 가막살나무 속 식물이지만 그 시고 크랜베리 같은 열매는 지속적으로 습하고 배수가 나쁜 토양을 가진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SDA존 27구역에서 잘 자라는 하이브시 크랜베리는 대부분의 일반 과자실 관목을 죽일 만한 무거운 점토와 물이 고인 축축한 땅을 견뎌냅니다. 밝은 붉은 열매는 가을에 익으며 첫 서리를 맞은 후 오히려 맛이 좋아져 쓴맛이 줄고 진짜 새콤달콤한 맛이 강해져 소스와 젤리의 안성맞춤입니다. 자가 수분이 가능하고 성목 한 그루는 매년 4.5, 6.8kg의 열매를 거의 관리 없이 맺을 수 있습니다. 몇 년째 쓸모없이 방치된 지속적으로 습한 저지대 구역이 있다면 하이브시 크랜베리는 그 정확한 골칫거리를 믿음직한 가을 수확물로 바꿔줍니다. 토양과 또한 시즌을 싸우며 검사하고 개량하고 애싼 묘목장 나무들이 결국 시들어 죽는 걸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흙 그 자체를 이미 제 집처럼 여기는 억세고 잊혀진 생존자들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무거운 점토든 순수한 모래든 갈라진 바위든 축축한 저지대든 바싹 마른 가뭄 조건이든 자연이 이미 바로 그 싸움에 맞게 설계해 놓은 나무가 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느 주에서 정원을 가꾸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USDA 존을 꼭 확인하세요. 구역을 벗어나 심는 것이 사람들이 원래는 잘 자랐을 나무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니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당신의 마당에